그러니까 우리 손흥정 선생님께서도 흥민이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필수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불쾌하다고 하는 건 다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 노력만 한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엑셀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바사와 시오는 그에 져서 우리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해서 우리 뇌에 있는 7가지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용하여 우리의 감정과 의욕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곧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과 같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구성할 때와 목표를 달성할 때 발생되게 되는데, 만약 이런 보상 시스템이 당장에 사라진다고 하면 인류는 발전을 갈망하지 않게 되고 얼마 안 가서 멸종해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도파민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보상이 없으면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보상을 주어야 충분한 도파민을 분비시킬 만한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뇌에게 의도적으로 보상을 줘야 하죠. 여기서 보상은 그냥 칭찬 같은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성취감이 뇌에게는 보상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보상을 한 번에 주고 끝낼 생각으로 큰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한 회사의 직원을 계속 붙들어 놓고 있으려면 복지나 급여를 야금야금 올려야 하는 것처럼 적당하지만 조금씩 높은 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7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일스톤을 세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에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닭 먹게 닭 좀 잡아와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맡은 역할은 닭을 유인하는 것이었죠. 닭 보고 이리 나와 라고 해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옥수수 알갱이를 닭의 바로 앞에서부터 뜨문뜨문 떨어뜨리면서 닭을 바깥으로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옥수수 알갱이를 한 자리에 모아놨다면 어땠을까요? 닭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유인되었을까요? 마일스톤은 뜨문뜨문 떨어뜨려 놓은 옥수수 알갱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도파민은 2가지 경우에 분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표를 설정할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입니다. 설정할 때 얻은 도파민으로 우리가 달성할 때까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표를 원대하게만 세우면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목표 설정 때 받은 그 도파민은 공중분해돼 버리고 결국 의욕을 잃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큰 목표를 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신이 미래에 그 일을 성취했다고 상상하라는 것이죠.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말, 생각보다 과학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인데요. 상상만 해도 벅차고 기쁜 목표들은 결국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상으로 그치지 않으시려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보급입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보급로가 끊겨 식량이 없고 총알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100번 쓰기를 하고 목표를 써서 눈앞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언하는 것, 이것들은 바로 도파민을 중간 보급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완전한 성취를 하기 이전에 보기만 해도 떨리고 기쁜 목표들을 자주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발생하는 도파민으로 달성하기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즐겁게 실행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으로 인해 이해력이 높아지고 기억력과 습득력에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또 뇌는 한 번 얻은 쾌감을 다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하여 괴로워하는 경우엔 의욕도 사라지고 지속성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뇌에서는 불쾌감을 피하고 싶어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마인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5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면 자신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조직을 경영하는 기술 중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낸 직원을 의도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칭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의 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그 축하의 기쁨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발동되는 보상 심리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자꾸 더뎌지는 게 문제죠. 역시 뭐든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 제가 이 파트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며 현재 상태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은 멈춘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순간 성장,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는 멈춥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자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만족하는 순간 1등의 자리에서 내려왔었던 수많은 선배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손흥정 선생님께서도 흥민이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아무튼 목표 달성을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기뻐하되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끊임없이 세워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1에서부터 6단계를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역행자도 이런 식의 구성이었는데 성공의 핵심은 바로 반복이죠. 검증되고 계속 성장하는 시스템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파민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뻔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에 가바사와 시온의 우리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재해석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